지난 7월 8일 필리핀 세부에서 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스마트폰 방수 기능으로 빠른 신고를 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 덕에 승객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했던 필리핀 세부 전복 사고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방수로 인명을 구조한 사례가 더 있나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씩 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에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336톤급 급유선과 10톤급 낚시 어선이 충돌한 좀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이 생존자 가운데 3분은 이 배가 뒤집힐 때 생긴 에어포켓에 갇혀 계셨거든요. 여기서 이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제 GPS 위치를 전송을 해가지고 구조를 좀 받으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혹시라도 이 스마트폰이 꺼질까봐 계속 조심스럽게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버티셨다라고 해요. 정말 이 방수 기능이 되는 스마트폰이 그분들께는 정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명줄이었던 셈인데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언제부터 방수 기능이 들어간 건가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방수가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러기드라는 단어가 붙은 이런 제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야외 액티비티에서 쓰거나 아니면 군사작전, 건설공사 등 특수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 일부는 이제 미 육군 납품 규정을 충족시킬 만큼 튼튼해서 보통 이제 밀스펙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다라고 하거든요. 밀리터리 스펙의 줄말이죠. 이 분류의 제품들은 예전부터 방수 방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이제 방수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2010년 이 모토로라에서 내놓은 디파이가 첫 번째 방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꺼내도 이제 괜찮다 그 정도였고요. 그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수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일본의 온천이나 이런 문화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게도 진짜로 목욕 문화 때문에 이런 방수 기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 피처폰 시절서부터 이 방수 기능이 거의 기본처럼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성분들이 목욕하러 들어가실 때 꼭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수 기능이 없는 폰은 거의 이제 팔리지를 않았고 그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방수 기능을 기본적으로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소니에서 내놓은 이제 엑스페리아 Z가 최초로 마개가 없는 그런 방수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방수가 대중화된 때는 이제 2016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갤럭시 S7이랑 아이폰 7이 동시에 이제 방수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방수 기능은 어떤 러기드폰 같은 특화된 스마트폰의 기능이 아닌 어떤 이제 플래그십 같은 고급 스마트폰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고급 스마트폰 중에서 방수가 아닌 제품은 좀 드뭅니다. 그렇죠.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방수 기능이 스마트폰 기본 스펙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스마트폰 방수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방수 기술은 특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테이프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나노 코팅 기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보통은 이 고무 패킹으로 틈새를 다 메꾸고 방수 테이프랑 방수 접착제를 이용해서 봉인하는 이 테이프 기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얇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막고 이러면서 방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신에 이제 또 고장이 나서 한번 뜯잖아요. 뜯게 되면 방수 기능이 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밖에 나노 코팅 기법 같은 경우 요즘 계속 연구 중인 건데요. 이거는 부품 위에 나노 입자를 뿌려가지고 막을 씌워요. 그래가지고 물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기는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지만 이게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진 기능은 같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먼지 제거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충격 같은 거 받으면 좀 쉽게 깨지고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스마트폰이 방수가 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계실 같은데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 바로 나오네. 예. 그냥 일단 내가 가진 이 스마트폰 이름을 아시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스마트폰 스펙이 뜹니다. 이 예. 스마트폰 스펙이 뜨면은 이 방수가 된 제품들은 앞에 무슨 IP라는 알파벳이 붙은 이 IP 구역이 요? 있는데요. 예, 이 IP 뒤에 뭐 6이나 7 같은 숫자가 붙은 이런 등급을 방수 방진 등급을 지원한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아 방수 방진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IP라는 알파벳은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 표준 규격을 나타내는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 방수 방진 등급이 IP6A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으면은 앞자리 6은 방진 등급, 뒷자리 예. 8은 방수 등급이거든요. 네. 간혹 이제 IPX라고 표기가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X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 그래서 네. 만약에 IPX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방지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방수 등급은 6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IP 뒤에 숫자가 차례로 방진 기능, 방수 예.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가진 폰의 그런 사양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예. 지금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숫자,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예. 같은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그게 방지는 이제 0부터 6까지 이제 나뉘는데요. 가장 그 높은 6은 완벽하게 좀 보호가 된다라는 의미고 0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을수록 좋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 기기에서는 이제 8등급이 이제 가장 높은데요. 8등급은 한 1m, 10m, 1m 그 굉장히 깊은 물속에서도 네. 이제 30분 이상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뭐 6K나 9K 같이 또 좀 특별한 등급이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뭐 강한 물살 받은 수압에서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소비자용 기기에서는 2등급을 받은 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스마트폰 말고 일반 다른 전자기기는 워터프루프나 뭐 워터 네. 레지스턴트 같은 뭐 표시가 된 게 있는데 네. 그건 IP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국제 기구의 어떤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예. 보통 이제 그 워터 레지스트라고 적혀 있으면 방수한 그 4등급 정도 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낀 상태로 이제 뭐 세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보통 이제 전자시계나 캠핑용 스피커, 또 이제 스포츠 이어폰 같은 제품들이 이 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게 조금 깊게 나가면 완전 방수 제품은 워터프루프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이게 방수 7등급 이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일상에서 액체를 만나는 대부분 상황, 그러니까 음료수를 쏟거나 비를 맞거나 샤워를 하거나 수영을 할 때도 방수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다만 이런 테스트 결과를 너무 믿지는 말고 험하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방수 기능을 가진 제품들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방수가 되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러기드는 아니지만 간단한 방수가 지원되는 그런 제품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이런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활 방수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계가 아니어도 아까 얘기한 스포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밖에 요즘 이제 야외 활동, 특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을 위한 제품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캠핑용 스피커나 배터리, DSLR 카메라나 렌즈 같은 경우도 생활 방수를 지원하는 경우가 카메라까지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방수 제품이 러기드 제품을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뭔가 쏟으시면 좀 위험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요. 네. 대신에 이 키보드는 생활 방수가 지원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료수 같은 거 쏟아도 이제 닦아내고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또 이제 방수가 안 되는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비닐 지퍼백이 있습니다. 이 지퍼백을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걸 제가 추천하는데요. 네. 실제로 저도 비 오는 날에는 이 비닐 지퍼백 안에다가 뭐 책이나 이런 좀 젖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예. 배터리 이런 것들 넣어서 다니거든요. 지퍼백이에요. 예, 요거 하나만 있어도 생활 방수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해주니까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스마트 기기의 다른 기능의 발전도 그렇지만 이 방수 기능이 얼마나 발전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뭐 물놀이 하거나
바다나 계곡 갔을 때도 스마트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